이 정도면 되겠지? 간단하게 청소만 하면 끝인가? 어머, 꼬마야. 마침 잘 왔어. 얘 좀 봐. 분명 이렇게 생각했지? 이 여자 또 나한테 귀찮은 일을 떠넘기려고 하는구나. 안심해. 방금 막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 업무를 시작하려던 참이야. 그런데 밖에 발표하기도 전에 네가 나타난 거지. 정말 우연이지 않아? 아, 내 옆에 금전함 보이지? 앞으로는 이곳에 소원을 비는 곳이 생길 거야. 그거랑은 다르지. 점괘는 운세를 보는 거고 이건 소원을 비는 곳이라니까? 눈을 감고 소원을 생각한 다음 소원패에 소원을 적어 옆에 있는 선반에 걸면 소원이 이루어질지도 몰라. 그럼 하지만 어떤 소원을 이루어질지는 우리의 신에게 달렸어. 이 힘없는 궁사가 해줄 수 있는 건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 정도란다. 그게 네 소원이면 한번 해봐. 자, 이 점괘 종이 받으렴? 점괘를 쓰다가 남은 건데 너 줄게. 여기에 소원을 적고 빌면 더 효험이 있을지도 몰라. 어머, 내가 언제 거짓말한 적 있어? 얼른 가서 소원을 빌어보렴, 꼬마야. 잘 기억해. 점괘 종이에 소원을 적은 다음 그 종이를 소원패에 붙이고 소원패를 선반에 거는 거야. 그럼 소원 비는 건 끝이야. 정성이 느껴지네. 잘했어. 그럼 계속 돌아다녀봐. 대신 귀를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다니렴? 누가 알아? 네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느 라멘 가게에서 라멘을 먹고 있을지? 옆에 야오다도 있네. 게다가 지금 잠든 건가? 대체 무슨 상황이지? 왠지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이노한테 가서 물어볼까? 키워드 감지, 명상을 일시 중지합니다. 깜짝이야! 아니요, 야오다님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명상을 해보고 싶다고 명상의 각 단계를 분석해서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명상의 힘을 빌려야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각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꽤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렸다면서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야오다님을 주방에 앉힌 다음 눈을 감고 크롬카케의 향에 집중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후각 모듈을 활성화시켜 사고 모듈의 활성도를 낮추는 방법이죠. 야오다님의 식욕을 활성화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크룸카케를 한 입에 먹어 치우셨어요. 다만 과식으로 인해 또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셨죠. 그럴 수 있지. 우린 이네파가 아니잖아. 보통 사람들은 음식 냄새를 맡으면 먹고 싶어진다고. 그렇군요. 다음으로는 잠들기 전에 벌목, 오래 달리기, 팔굽혀펴기, 복싱과 같은 격렬한 신체 운동을 시도했습니다. 대량의 에너지를 소모하면 수면 모드에 들어가기가 더 쉬워질 테니까요. 네, 운동을 절반 정도 했을 때 갑자기 급한 의뢰가 생각났다며 의뢰를 처리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벽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이렇게 중얼거리셨죠. 아까 운동 때문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유적 안내 의뢰 내내 기어다녔어. 내 언니가 알게 되면 난 완전 끝장이야. 그 후 다시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명상을 시도해보기로 한 거예요. 내라 언니, 잘못했어. 언니 차 안 훔쳐 마실게. 명상이 효과가 있었나 봐. 야오다가 깊이 잠들었어. 저는 야오다님의 수면과 명상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해석한 명상은 사실 야오다님에게 적합하지 않아요. 명상의 목적은 깊은 안정 상태에서 자아의 인식을 강화하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있어 이러한 상태는 휴면 상태에 가깝죠. 반면 저에게 있어 깊은 안정 상태란 일부 구조가 비활성화된 절전 모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야오다님의 일부 구조를 비활성화하는 건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일 테죠. 즉, 명상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네. 그럼 야오다는 어떻게 잠든 거지? 너무 피곤해서 자기도 모르게 잠든 건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야오다님이 명상을 하며 수면을 시도하실 때 돌연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어디 가면 안 돼. 잠들어 있다가 공격이라도 당하면 끝장이잖아. 그래서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아이노님을 재워드릴 때처럼 손을 잡아드렸죠. 이후 얼마 안 가 야오다님이 잠드셨습니다. 바보 로봇.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거거든. 네, 수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찾아와 주세요. 다만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손은 2개로 제한되어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에 수공예를 하다가 크룸카케 볼트를 몇 개 만들었어요. 하나는 야오다님께 드렸는데 하나는 여행자님께 드릴게요. 조심히 가시고 좋은 꿈 꾸세요. 수면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야오다님이 잠드셔서 이제는 여행자님과 페이모님의 손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됐다. 이네파가 일어나면 상으로 케이크 3조각은 먹어야지. 나랑 놀려고 온 거야? 미안하지만 지금은 좀 바쁜데 조금만 기다려줄래? 금방 끝나. 이네파는 별일 없어. 일상적인 정기 점검 중이야. 근데 며칠 전에 야오다가 이네파 보고 유머 감각이라곤 하나도 없는 바보 깡통 이라고 했다나 봐. 이네파가 점검 전에
갑자기 유머 감각을 높여달라고 하는 거 있지? 응? 그야 당연하지. 나는 최고의 가장이라고. 자, 그럼 이제 작동시켜볼게. 이네파, 일어나. 기상 시간이야. 좋은 아침입니다. 제 유머 감각 업그레이드가 벌써 끝났나요? 그 정도야 식은 죽 먹기지. 좋아. 그럼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해보자. 이네파. 크롬카케 설탕 더 넣어주면 안 돼? 유머러스하게 대답해줘. 안 됩니다. 크룸카케에 설탕을 많이 넣을수록 크룸카케 속 설탕이 줄어드니까요. 크룸카케에 설탕을 많이 넣으면 아이노님의 치아가 더 잘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노님이 먹을 수 있는 설탕의 양이 줄어들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설탕의 양이 줄어들수록 크룸카케에 들어가는 설탕도 줄어듭니다. 결론적으로 크룸카케에 설탕이 많아질수록 크룸카케에 들어가는 설탕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네가 한번 테스트해볼래? 계속 방치하면 아이노님의 치아를 망치게 됩니다. 웃지 않으시는 걸 보니 이해가 어려웠나 보네요. 첫 번째 농담은 일부러 잘못된 논증 구조를 사용한 겁니다. 크룸카케, 설탕, 아이노님, 치아 사이의 상관관계를 뒤섞은 다음 크룸카케에 설탕이 많아질수록 크룸카케 속 설탕이 줄어든다는 황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거죠. 두 번째 농담은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것으로 방치와 망치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둘 다 재밌었어. 논증 과정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네,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본 결과 이런 농담이 웃긴 이유는 인과관계가 결여된 혼란스러운 문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장은 이정표일 뿐이고 유머의 핵심은 문장을 해석하는 데서 나오죠. 아하! 재밌을 것 같아. 이네파, 그런 농담 몇 개 더 준비해놨다가 야오다가 오면 들려줘. 여행자, 왜 얼굴을 가리고 있어? 이가 아파? 에이, 너도 설탕을 너무 많이 먹었나? 왜 그래? 설마 감기 걸렸어? 이네파, 얼른 따뜻한 것 좀 만들어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밥을 너무 많이 드신 게 아닌가 싶네요. 밥이랑 이게 무슨 상관인데? 쌀을 많이 먹으면 몸이 쌀쌀해지니까요. 오! 그거 괜찮다! 이네파, 그런 걸로 2개만 더 만들어봐!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농담은 생성 로직에 정해진 규칙이 없어 농담의 키워드부터 정리해야 하거든요. 남은 수량 3개, 지인 접근 감지. 안녕하세요, 여행자님. 네, 아이노님은 신선한 백년과로 만든 크룸카키를 좋아하시거든요. 오늘 시장에 나온 백년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신선한 백년과를 채집해오라는 명령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아이노님이 제 유머 감각을 원래대로 조정해주셨어요. 처음 몇 개를 제외하고는 농담의 창작 효율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억지로 지어내니 재미도 없고요. 아이노님의 추측에 따르면 그런 농담은 정해진 논리가 없어 제 논리 모듈로는 창작 원리를 도출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출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모듈의 작동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아이노님이 각 수치를 복구해 주셨죠. 하지만 그 유머 감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이노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농담은 안 좋아하시나요? 그런가요? 분명 대단한 분이시겠네요. 혼란스럽고 기이하고 비논리적인 창작 원리 아래서도 재미있는 농담을 만들어내시니까요. 네, 크룸카케에 설탕을 더 넣으면 안 되냐는 저번 질문에 관해서는 백년과 크룸카케에 들어가는 설탕의 양은 고정되어 있으며 너무 많거나 적게 넣으면 맛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환경이 유리 시연 조건에 부합하는지 검사 중. 현재 환경은 유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백업 플랜 가동. 레시피를 적어드리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시간 될 때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유머 감각 수치는 복구했지만 아이노님은 여전히 농담 창작 원리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고 계세요. 만약 전용 모듈이 개발되면 다시 재미있는 농담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여행자님. 좋아, 이것도 완료. 아니에요.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잠든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쉬고 있었을 뿐이라서요. 게다가 이 아이가 당신의 발소리를 들었다고 미리 와서 알려줬어요. 동물은 인간보다 훨씬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죠. 이건 창조주가 그들에게 내린 축복일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이 우호적인 인간이라는 걸 인정한대요. 아까 자는 척하면서 당신을 시험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이렇게 말했어요. 몰래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지 보자. 저는 물론 당신의 품성을 믿죠. 하지만 이렇게 평화로운 상황에서는 저도 괜히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용서해 주실 거죠? 화가 나셨나 본데 어쩌지? 사과의 뜻으로 네 보드라운 발로 여행자의 팔을 쓰다듬어 주지 않을래? 제 손은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으니 당신에게 특별한 위안을 주지는 못할 거예요. 대신 달을 읊는 사자로서 당신의 앞길에 행운이 따르기를 기도할게요. 그나저나 저한테 무슨 볼 일이 있으셨나요? 그랬군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은 모든 게 순조로워요. 마침 오늘 설이달 아이가 신선한 과일을 많이 구했는데 같이 먹어요. 그냥 우리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짧은 휴식 시간 동안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여각거리를 찾고 있는 거죠. 당신의 앞길에 행운이 따르기를.
여행자, 당신이었군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요. 실은 머리 위에 뿔이 너무 무거워서 넘어질 뻔한 바람에 낀 거예요. 그렇네요. 보시다시피 제 뿔은 다른 사람들보다 커서 오래 걸으면 다소 피곤해져요. 그래서 가끔 여기에 앉아 쉬곤 하는데 이번엔 깜빡 잠들어 버렸네요.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는 가끔 기댈 곳을 찾아 쉬는 것 말고는 별다른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아이노 양이 전에 목이나 뿔을 받쳐주는 기계를 만들어주겠다고 한 적은 있는데요. 도와주려는 마음은 고맙지만 그게 조금... 네, 맞아요. 사람은 자기 자리에 맞는 이미지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서리다라이의 달을 읊는 사자가 그런 모습을 하고 다니는 건 아무래도 부적절하겠죠. 네? 그건... 상상해봤는데 재밌긴 하네요. 고마워요. 웃고 나니 피로가 한결 가셨어요. 네, 기회되면 또 찾아와 주세요. 신선한 과일을 준비해두고 기다릴게요. 아카데미아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똑한데 어째 늘 바보 같은 짓을 한단 말이지. 고마워, 상게마바이 어르신. 덕분에 또 한 번 기분 좋은 아침이 되겠어. 아, 그리고 이 수메르 술도 비싼 값어치를 하는 맛이었어. 하하,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네. 다음 달엔 물건 드릴 때 조금 더 보내오라고 할게. 좋아하지 마라, 제발 좋아하지 마. 저게 한 병이 얼마짜린데? 앞으로의 팔로를 위해서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살 일 없는 술이라고. 한 병이면 돼. 이번 술값은 달아놨다가 월말에 한 번에 지불할게. 아, 야오다가 몰래 주문한 간식은 빼고. 그건 걔가 직접 계산할 거야. 우리 도리양이 그 건을 따내려고 출혈을 많이 받네. 공짜 술도 좋지만 슬슬 봐줄까? 며칠 있다가 술 청구서 보낼게. 얼씨구, 이번에는 어쩐 일로 쉽게 넘어간대? 모르겠다. 지금은 거래를 따내는 게 먼저야. 됐어. 난 도리 씨를 믿는걸? 설마 동양 사람인 나한테 바가지를 씌우겠어? 우리 도리양, 거래는 따내더라도 돈 계산은 확실히 해야겠지? 아이고, 가족이어도 돈 계산은 확실해야지. 나중에 괜한 문제 생기지 않게 뭐라는 탁자 위에 둘게. 눈빛 보소. 이 건으로 한몫 챙기겠다 그거지? 치, 골치 아프게 됐네. 얼마나 떼어줘야 하지? 고향 사람끼리의 잡담이랄까? 끼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이야. 다만 별로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어. 진부하고 캐캐묵은 대화였지. 그보다 궁금한 게 있어. 도리 씨는 어쩌다가 아카데미아의 소동에 끼어들 생각을 한 거야? 아무리 혼란 속에 기회가 있다지만 괜히 휘말려서 위험해질 거라는 생각 안 했어? 이 여자가 진짜? 갑자기 그거 또 왜 물어? 이미 다 말해줬잖아. 잠깐, 여행자가 옆에 있지?
설마 이 정보로 호이라도 사려고 그러나? 여행자면 상관없긴 해. 말하려면 하라지. 이 비밀 하나로 우리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고 생각하면 장사라는 게 그렇지 뭐. 가끔은 도박도 해봐야 하지 않겠어? 그때 그 거래는 내 평생 가장 큰 건이었다고. 그래서 벌었어? 아자르가 내려온 뒤에 겁 많은 녀석들은 다 수메르를 떠났다던데 팔로가 많이 꼬여서 제때 처리 못한 재고도 있었을 거 아니야? 맞아. 모라를 왕창 잃었지. 그래도 어쩌겠어. 벌 때가 있으면 잃을 때도 있는 거야. 그런 건 문제가 안 돼. 사람은 다시 찾으면 되고 물건은 다시 사면 되니까. 수메르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해. 꼭 7성인의 소원 같네. 이기든 지든 카드가 많든 적든 테이블에 계속 앉아서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건가? 그렇지. 장사만 할 수 있으면 잃은 모라는 얼마든지 복구할 자신이 있다고. 난 절대로 수메르라는 테이블을 떠날 생각이 없어. 그러면 나에겐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도리 씨가 그렇게 고향을 사랑하는 줄은 몰랐네. 내가 사랑하는 건 모라야. 수메르는 내가 모라를 벌기에 가장 편한 장소고. 대단하네. 당신은 지금도 수메르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사람일 거야. 도망이나 친 겁쟁이들이 당신과 같은 테이블에 앉는 일은 없겠어. (25년산) 민들레주 베이스에 쓴물 리큐어를 7분의 1 채우고 뚠뚠 복숭아 탄산수를 절반까지 붓는다라. 셋 다 단맛 베이스라 달콤하고 진한 뒷맛이 느껴질 거야. 여기에 소금과 여름빛 참나무의 분말을 약간 넣으면 달콤함 속에 자연스럽고도 또렷한 맛의 경계를 더할 수 있지. 상상이 가네. 입체감이 상당하겠어. 전에 그쪽이 보내준 향신료 덕분이야. 그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노드크라이의 특색이 묻어나는 술은 만들지 못했을걸. 작은 성의일 뿐이었는데 야란 씨 마음에 들었다니 다행이네. 나중에 더 보내줄게. 마음은 고맙지만 한번 경험해본 걸로 충분해. 어차피 저번에 보내준 게 너무 많아서 다 쓰지도 못하고. 게다가 내 동료들은 이런 맛에 익숙하지 않거든. 두고 안 먹으면 아깝잖아. 리월 총무부 사람들이 그러는 것도 당연해. 노드크라이의 맛을 좋아하긴 쉽지 않지. 근데 야란 씨는 이미 다 적응한 것 같네. 적응까진 아니지만 싫지는 않아. 가끔은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난 야란 씨의 이런 태도가 참 마음에 들더라. 사업하기에 딱이야. 리월 총무부 사람들도 다 당신 같으면 얼마나 좋을지. 매번 올 때마다 같은 소리를 하네. 어쨌든 총무부는 포기해. 몇 년째 총무부는커녕 리월 주변에 발판 하나 마련하지 못했잖아. 리월에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잖아.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 아니겠어? 괜한 시간 낭비야. 당신의 수완이 아무리 뛰어나도 리월에는 안 통해. 경고하는 거야? 조언이라고 해두지. 내가 수완이 뛰어나다니. 야란 씨도 참. 동원할 수 있는 인력도 몇 명 없는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굳이 찾자면 말을 잘 듣는 꼬마가 하나 있긴 하지만 워낙 어리숙해서 오히려 내가 돌봐줘야 하는 처지야. 그래? 그럼 적화주에서 낚시하는 화가, 경책산장에서 두부 만드는 견습생, 만민당의 조수로 들어가려는 사람까지
리월에 갑자기 나타난 이자들은 누구지? 당신은 전혀 몰라? 리워랑은 모든 배가 모여드는 곳이야. 드나드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지. 그런 정체모를 한가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건 그렇고 야란 씨는 기억력이 상당하네. 리월 총무부는 야란 씨 덕분에 마음이 편하겠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편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보람차게 보내고 있어. 그래? 오늘은 모처럼 총무부에서 멀리 나왔으니 일은 잠시 내려놓고 한 잔 더 어때? 내가 타줄게. 우리의 즐거운 휴일을 위하여. 한 잔 들어. 가끔은 긴장을 푸는 것도 나쁘지 않아. 맞아. 긴장을 푸는 건 좋은 일이지. 하지만 늘어져서는 안 되는 활시위도 있는 법이야. 신문 한부 드릴까요? 이 책 괜찮네. 이거 줘. 아까 그 두 권도 포장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 두 권은 솔직히 말하면 작가가 별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샤 속보에서도 아무 말이나 지어내기로 유명하고요. 보세요. 이 타인을 읽는 예술과 인간관계의 예술에는 감히 자기 이름조차 못 올렸다니까요? 괜찮아. 우리 가게에 있는 꼬마의 식견이나 넓혀주려고 사는 거니까. 책을 많이 읽어서 나쁠 건 없잖아. 맨날 그렇게 마구잡이로 굴면 앞으로 어떻게 안심하고 중요한 일을 맡기겠어. 맞아. 그래서 나도 야오다랑 이 작가 중에 누가 더 못 믿어온지 한번 보려고. 혹시라도 더 못 믿어온 쪽이 야오다면 내 쪽이 골치 아파지는 거지. 그땐 우리 꼬마를 격려할 다른 방침을 생각해봐야 할지도 모르겠어.